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오르면서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장 초반에 한때 2,500.33포인트까지 올라서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2,5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후로는 기관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와 전기전자 업종이 1%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철강금속과 은행업종은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0.43% 오른 675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는지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 추천주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화장품주 중에 하나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제이준 코스메틱이라고 마스크팩을 이제 OEM 생산 방식으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서 5대1 액면 병합 그리고 이제 병합 이후에 100% 무상증자 실시를 하기로 하면서 어떤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좀 투자자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신주를 이제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이 12월 6일이니까 그 전까지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11월 24일부터 또 주식 병합으로 인한 또 거래 정지가 12월 18일까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본질적인 내용을 좀 보자면은 사실 이제 화장품주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왔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해서 이렇게 실적이 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좋아졌느냐. 작년에 영업이익이 13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한 2배에서 2.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매출처가 포트폴리오가 이제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그 이외에 이제 동남아를 비롯한 200개 240개에서 50개 정도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매장이 있는데 그런 이제 필리핀에만 그런 매장이 한 전체의 50%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편중되는 그런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는 점, 그런 점을 좀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올 8월 말에 있었던 이제 최대 주주 변경과 관련돼서 이제 중국의 마케팅 회사로 최대 주주가 좀 넘어갔습니다. FN 리퍼블릭이라는 회사로 넘어갔는데, FN 리퍼블릭에서 이제 마케팅 유통을 맡고 있었는데, 그런 로열티 지급 수익이 제이준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 없게 되면서 영업이익 상승으로 바로 나타나게 될 전망이고요. 또 오는 11월에는 두 가지 동사의 가장 큰 이슈인 신규 캐파 증설된 부분이 연간 1,700만 장 마스크팩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4천만 장으로 이제 생산 캐파가 확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또 지금 예정이긴 합니다만 지금 다음 달에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가 되게 되면 이후에 어떤 사드 갈등 국면이 좀 해빙 무드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가격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6,5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지금 호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6,500원 전후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올해 고점 부근이 한 9,000원까지는 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또 손절가는 6,000원으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 갖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매매의 달인부터 화면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황금 종목
방송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죠.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그리고 박용경 FA팀장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의 추천주 공개에 앞서서 먼저 두 분의 수익률 자랑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동현 팀장의 추천주 짚고 가겠습니다. 10월 10일 추천주죠. 한온시스템이 지금 14%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박용경 팀장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인데요. 8월 2일에 추천해주신 이후로 34%가 넘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송동현 팀장의 종목이죠. 한온시스템부터 리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한 만큼 현재 이제 실적이 좋은 주식에 좀 이제 매수세가 몰리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한 60만 주 정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한온시스템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에 관련된 이제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계속적인 어떤 그 유럽과 미국, 나머지 이제 중국 시장이라든지 다변화된 그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이제 한온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기차 시장은 좀 계속적으로 추세적인 확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브 매매 타임에서도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목표가는 도달한 상황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세가 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조금 보유 전략으로 들고 가시는 게 일단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박용경 팀장님의 카카오 리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카카오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우상향 그래프를 좀 그리면서 계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시장이 좀 변화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상승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일단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카카오 T를 출시를 하면서 이제 뭐 카카오 택시 드라이버 그리고 카카오 내비까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해서 출시를 한 만큼 일단 생활 플랫폼으로 좀 더 접근을 해서 우리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제 멜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친숙한 생활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성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은 16만 원 제가 추천한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소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이평선 21선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15만 원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5만 원 선을 조금 지지를 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면 일단은 그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일단 일부 차익 실현을 통한 전략을 통해서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15만 원 선에서 반등을 좀 준다면 일단 4분기 실적을 토대로 이제 좀 매수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추가적인 상승 이력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천주 리뷰 들어봤고요. 이제 전일장에서 이슈가 됐던 특징주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예요.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인기 걸그룹 트와이스의 일본 진출 흥행 기대감에 전일장에서 8%가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따른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3, 2, 1. 네, 두 분 다 굿 의견 들어주셨는데요. 송동현 팀장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트와이스가 이제 주로 매출 확대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또 일본 진출을 통해서 이제 JYP가 좀 더 수익성을 더 낼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류에 또 새로운 또 중국을 넘어서 또 새롭게 힘을 받고 있는 국가가 또 일본이거든요. 예전에는 뭐 중국이었다면 지금은 일본, 중국, 다시 일본 이렇게 넘어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분간의 어떤 트와이스의 인기는 좀 계속적인 열풍이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도 새로운 가격대를 새로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특징주 살펴봤고요. 삼양식품에 대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이 라면 수출 호조로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일정에서 8%가 넘게 오르면서 6만 원 선으로 훌쩍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1. 네, 두 분 다 굿 의견 들어주셨는데요. 박영경 팀장 의견 이번에 들어볼게요. 네, 일단 그 삼행식품 같은 경우는 어제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일단 거의 좀 많이 상승한 거의 9% 가까이 상승을 한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그 해외 매출 쪽에 이제 좀 견조하게 그 수출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성장을 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3분기와 4분기 때 반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좀 있고요. 일단은 이 해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삼행식품 같은 경우는 라면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24일 화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또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통해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군 움직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1위와 2위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일장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 빨간불 계속해서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3% 빠지면서 8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어제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지금 시초가 보합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 어제는 오르고 마감을 했는데 지금은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00원 내리면서 39만 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지수주 먼저 좀 흐름 살펴봐 드릴게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좀 엇갈린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0.01% 하락하면서 2,489.9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0.51% 오르면서 679.34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해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우선은 1위부터 5위 종목의 움직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의 주가가 어제 0.17% 올랐었는데 오늘은 2% 넘게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700원 오르면서 18만 2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라젠 오늘까지 7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에 대한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금 2% 넘게 오르면서 61,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SK 머티리얼즈 빼고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지금 메디톡스와 휴젤 오르고 있습니다. 각각 0.51% 그리고 0.46%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바이로메드와 SK 머티리얼즈는 오늘 내림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각 0.49% 그리고 0.22% 빠지면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해 종목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 건지 분위기 좀 봐드렸고요. 이제는 믿고 보는 라이브 쇼입니다. 이 코너는요, 오늘 출연한 두 분의 전문가가 관심 종목 탑10을 공개해 드릴 텐데요.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큰데요. 우리 송동현 팀장의 탑10 종목부터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네오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오팜은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제 종목이라 볼 수 있고요. 현재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현재 오늘 32,950원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네오팜 같은 경우는 좀 추세를 지금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을 해오시면 됩니다. 매수가를 한 29,000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승률이 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전고점을 뚫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33,800원을 돌파를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한 35,000원 부근으로 일단 설정을 1차로 하도록 하고, 네오팜의 핵심 포인트는 중국 진출입니다. 그동안 이제 화장품주의 어떤 주가를 보면 중국 진출을 MRF CP이라든지 한국 콜마 등을 보면 중국을 진출하면서 거기서 매출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한 2~3배 정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아직 네오팜은
아직 그런 시기를 맞이하지 않았다.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킹킹 그룹과 아토팜 리얼베리어를 지금 유통 체결을 했죠. 이 신호가 이제 중국 진출의 어떤 본격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당대 이후에 그리고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지금 사드가 조금씩 완화되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오팜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이 계속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투자 포인트에서, 이러한 투자 관점에서 네오팜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영호 DSP 보겠습니다. 영호 DSP는 제가 말씀을 드린 때부터 계속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자,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 현재 지금 9월 22일 날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에 이평선이 바로 이제 60일선인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만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우선은 3분기에도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강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일단 표현을 했지만 아직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4분기 쪽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OLED 산업이 아직 저는 절대로 호황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일단 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저평가됐을 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투자 포인트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중국 그 중소형 OLED 쪽에 투자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어요. 중국 BOE에서도 중국 쪽 이제 중소형 OLED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영호 DSP의 어떤 매출과 수익성 면에서도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높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PER 7배 수준, 장비주 중에 가장 저평가된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근데 저평가됐으면 이제 올라줘야만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주는데,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2,500억 수준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807억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저하게 좀 괴리감이 있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가격에서도 이제 매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더 확실한 건 60일선 돌파 여부를 보고 매수에 가담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로 우선은 잡아보도록 하고, 전고점이 12,000원을 뚫으면 새로운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5,600원 정도, 5,650원 밑에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던 8월 16일보다 좀 아래점을 깨진다면 당분간은 좀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관망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제가 추천드린 시점부터 좀 주가가 많이 좀 반등을 했죠. 제가 이제 추천드린 시점은 9월 22일 날 단기적인 전고점을 넘고 그 다음에 조정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보고 이제 진입을 들어간 건데, 뭐든지 거래량이 우선입니다. 거래량이 우선 발생을 해줘야 되고, 거기서 지지가 되는 점이 확인이 되면 주가를 이제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우선은 최근 3거래일 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조정을 받을 때도 이평선과 이격을 줄이고 거래량 폭이 줄어들 때 보통 반등을 합니다. 오늘 이평선 21선 근처에서 현재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등을 했다는 건 추가적인 좀 상승세를 다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을 하는 것,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 일단 판단되고요. 우선 투자 포인트는 자회사 티슈진이 이제 11월 상장을 합니다. 퇴행성 관절 치료제를 목표로 하는 티슈진이 그만큼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티슈진의 인보사가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고 기술 수출 계약성이 있다는 것이 하나 또 포인트고, 내년도,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본격적인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점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일단 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바이오주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현재 좋은 전략 같고요. 코오롱 생명과학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애경유화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화학 섹터, 에너지 섹터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에는 화학주 관련된 섹터가 반드시 하나가 편입이 돼야 되는데, SK이노베이션이라는 GS 그리고 SOL 같은 경우는 좀 신고점을 계속 이어가고 굉장히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좀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좋고, 지금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실적이 괜찮은 애경유화를 주목하시는 것이 괜찮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차트 보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고점을 넘으려고 하고 있죠. 16,850원인데
그래서 전고점을 넘을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투자 포인트로는 PVC의 어떤 수요가 계속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주는 경기의 어떤 전반적인 개선세가 이어지면 반드시 실적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경제에 있어서 그런 회복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PVC의 수요 회복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가소제 PA에 대한 시황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3분기에 애경유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일단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디젤이 현재 비수기인데요. 이제 끝나고 증설을 합니다. 4분기부터. 그에 따라서 매출과 생산 공급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반적으로 더 주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매수가를 15,200원으로 설정했었고 목표가를 17,000원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가져가시면 되고, 손절가를 12,9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화를 보겠습니다. 한화. 지금 또 포트에는 지주회사가 하나쯤은 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SK를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SK는 이제 주가가 좀 형성이 높게 형성이 된 관계로 우선 적당히 좀 위치에 있고 사볼 만한 종목이 좀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그동안 미국의 세이프 가드 문제로 인해서 태양광 쪽이 조금 수급상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어차피 미래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수주를 줄 때는 항상 보시면 기술력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회사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의 자회사는 하나큐셀이 있거든요. 하나큐셀은 셀 분야에서 태양광 제조 과정에서도 뭐 분야가 여러 가지지만 셀 분야에서 현재 하나큐셀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큐셀에 대한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11월에 지주회사 개편법이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이제 지주회사 개편법이 되면 그동안에 조금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고,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관련된 쪽으로 배당률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맞춰서 지주회사를 한 군데 편입을 시도해 보시면 좋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 여러 가지 좀 하나 케미칼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화학 쪽 섹터가 실적이 좋다 했죠. 화학 케미칼 그리고 하나 큐셀을 보유하고 있는 주 하나에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이고,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현재 단기 골든 크로스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 관점이고, 매수가를 44,000원에 드렸고 이미 한 4%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선 58,000원, 그리고 손절가를 43,0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동현 팀장의 오늘장 추천주 10위 네오판부터 6위 한화까지 먼저 공개 도와드렸고요. 저희 지금 종목 추천과 함께 투자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궁금증 계속해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용경 팀장의 추천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리자면 JYP 엔터테인먼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일단 저평가되어 있기도 저평가되어 있지만 지금 4분기에 실적이 이제 사상 최대 약 69억 원 정도, 70억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실적 기반이 일단 일본에 진출한 그 트와이스라든지, 그리고 트와이스가 지금 10월 말쯤에 저희 우리나라에 컴백을 하고, 그리고 갓세븐도 아직 지금 컴백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을 필두로 해서 지금 JYP 엔터가 지금 4분기 실적으로 굉장히 높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 언론 보도대로 일단 일본 쪽에 이제 트와이스 앨범이 약 30만 장까지 판매가 되면서 일단 역대 최대 동방신기라든지 여러 기타 타 아이돌 그룹 이상으로 지금 최고의 기록을 좀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콘서트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3분기 매출에 반영이 되지 않고 4분기 매출에 지금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실적이 좋을 예정이고, 지금 일단 퍼 같은 경우도 18년 기준으로 좀 계산 한번 해보면 한 17배에서 19배 사이 정도 지금 계산이 되는데, 기존 엔터주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지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8,000원대부터 11,000원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차트 그래프를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과 모든 선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옆에 포트에 담아두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뭐 이틀 전에 시초카 공략적으로 좀 추천드렸던 LG전자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퀄컴하고 지금 일단 전장 사업 부분 그런 반도체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미래시장 먹거리를 좀 찾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거에 앞서서 지금 그 3분기 실적 부분은 일단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안 좋지,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안 좋지만 전년도 동분기 대비해서는 좀 많은 성장이 있었다. 그래서 한 5,100억 원 정도, 그래서 전년도 동분기 대비 한 82%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사실 지금 V30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굉장히 기존과 이런 사양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좀 좋은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이 예측이 있었는데, 그 시장 예측이 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일단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던 부분을 그 가전 쪽과 TV 쪽에서 좀 많이 커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런 스마트폰 LG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가전 TV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때 목표 매수가를 94,000원 정도에 드렸어요. 94,000원에서 95,000원 사이 정도에 드렸었는데, 일단 10만원 선까지는 좀 충분히 신고가를 기록한 만큼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크게 이제 양봉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10만원 제가 드렸던 그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시는 부분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DY파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DY파워는 좀 말씀드렸던 이후로부터 이제 뭐 횡보하는 그림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건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황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Y파워 같은 경우는 굴삭기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을 생산해내는 업체인데, 일단 부품 자체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부품 교체 주기 뭐 5년에서 7년 사이에 무조건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DY파워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력이 좀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교체 시기가 지금 2017년에서 2018년 초까지 교체 시기가 좀 다가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런 교체 시기에 맞물려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맞물려서 제가 좀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2010년에서 2011년에 판매됐던 약 굴삭기가 한 32만 대 정도 중국 시장에서 좀 했는데 팔렸는데 2018년부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부품 교체 주기가 좀 다가와서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DY파워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4분기 실적이 가시화가 되는 그 시점에 한번 횡보를 충분히 했다라고 보여지는 그 순간 좀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코스온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온 같은 경우는 제가 10,000원 초반대에서 11,000원 사이에 좀 추천을 하면서 긴 횡보장을 조금 이어갔는데, 횡보장 이후에 9월 중순에서 9월 말까지 조금 급 하락하면서 좀 8,800원 선까지 좀 떨어졌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8,800원을 좀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해주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일단 10월 16일 날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일단 그 18,000원 선까지, 그러니까 11,000원 이상을 좀 돌파를 했는데, 아직은 121선을 좀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평선 121선을 좀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시화가 되지 않아서 이런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거는 일단 61선을 지지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온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사드 영향을 받았던 화장품주이긴 하지만, 그 화장품주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좀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추가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서 공장 증설이라는 그런 카드까지 썼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과시화가 된다면 일단 주가는 충분히 지금 만 원 수준에서 전고점인 그 15,000원 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례적인 저평 그 주가 자체가 이례적으로 지금 거의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거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4만 원까지도 갔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과 그 공장이 본격적으로 추가 공장이 증설되는 가동 본격적인 과시화가 되면 충분히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지금 자리에서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화장품 사이클이 돌아온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탑10 마지막 종목 5가지 종목 중에 마지막 종목은 유니테스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그 SK 하이닉스 반도체 사이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공장 증설 기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반도체 장비 쪽이 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가장 수혜를 좀 받을 기업으로 유니테스트가 조금 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후공정에 사용되는 테스트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일단 칩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든 기업 모든 공정이 유니테스트가 만드는 장비를 거쳐가지 않는 그런 공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증가하면 유니테스트도 동반성장하는 그런 추세가 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중순에 그 14,000원을 찍고 크게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만 원에서 11,000원 사이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60일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연경 팀장도 오늘 장 추천주 10위 JAP 엔터부터 6위 유니테스트까지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오늘 박연경 팀장님 추천주 5종목 중에 2가지 종목이 전일장에서 특징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종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좀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살펴볼게요. 874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가방 컴퍼니 매수가 8,100원에 20% 비중 담고 계십니다. 손절해야 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어떤가요? 송동현 팀장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네, 우선 이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조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떤 실적에 의한 흐름이 아니라 조금 어떤 수급에 의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9월 1일 날 큰 거래량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심리적인 저점에서 거래량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이제 횡보를 하죠. 그러다가 또 언제죠? 10월 16일 날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현재 단기 이평선의 어떤 골든 크로스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 매수 단가가 8,100원이라 하셨죠. 8,100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의 흐름이 좋아서 8,100원을 한 번이라도 고점에서 찍는 그런 순간이 오면 원점 구간에서 정리를 일단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흐름이 좋아지는 구간은 정비열입니다. 21선과 60일선이 만나는 구간, 특히 5일선 20일도 아닙니다. 21선에서 60일에서 좀 만나는 구간까지 추세 상승이 이어진다면 아가방 컴퍼니를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운이 좋아서 8,100원 원금 근처까지 도달하시면 거기서 좀 정리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지금은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은 관점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살펴볼게요. 242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셀트리온 종목입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여쭤보셨는데 지금 0.84%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연경 팀장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관점인데, 다만 걱정되는 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그 과정에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매도와 함께 지금 주가가 조금 오름세로 왔기 때문에 그 공매도 물량이 언제 처분될지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다가 일단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을 완벽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 완전하게 지금 이전이 된 이후에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회사가 굉장히 탄탄하고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적으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관망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문자 상담 도와드리고 있었는데요.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저가 매수의 달인이죠.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 관심주 어떤 거 포착됐나요? 네, 포스코 ICT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았었는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을 하면서 매출액은 2,3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50억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QOQ로 따져봐도 전분기 대비 한 40% 증가했고요. 이 전년 동기 대비도 한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3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적의 개선 배경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이 투자 포인트가 이 포스코 그룹의 전사적인 이 스마트 팩토리화 확대에 따른 이런 관련 정비 확대가 포스코 ICT 실적 증가로, 실적 개선으로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3분기부터는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ICT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여기에다가 이제는 이 비포스코향 매출도 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나 김해공항에 이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확장이 되면서 비포스코향 매출 확대에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3분기 실적보다도 훨씬 더 증가한 200억 원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 본다면 지금 자리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7,800원, 손절 가격은 6,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중 저가 매수 관심주로는 포스코 ICT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가격 전략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다시 송동현 팀장의 나머지 종목 5위 종목부터 1위 종목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의 대표적인 이제 주식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바이오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하나쯤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지금 이평선, 차트부터 보시면 이평선에서 충분히 조정받고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일단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질 때 매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단기적인 이평선이 지금 오늘도 시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 예상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워낙 지금 현재 계약 체결도 많고 앞으로도 미국의 어떤 약값에 대한 어떤 경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값도 낮고 기술력이 좋은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내년 실적 기준 PER 25배, 제약 바이오주가 포가 40배 정도 유지된다 봤을 때 25배면 괜찮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미국 대기업 화이자에서 인플렉트라 발주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적인 그런 수요 초과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익적인 면에서도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SFA 한번 볼게요. 지금 반도체 장비주 하나 가져가셔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는 테스트를 들고 왔다면 지금은 이제 SFA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1.5% 증가하고 있고, 현재 차트를 보시면 정비열로 들어갔어요.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에도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지금도 43,250원이 전고점인데 이 부분을 넘어가면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51,000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손절가는 33,800원. 투자 포인트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라인업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OLED 반도체 섹터가 꺼지지 않는 한 SFA 쪽으로 계속적으로 수주가 발생할 것이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OLED 발주 기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제이주 코스메틱 볼게요.
제이준 코스메틱 오늘 뭐 시초가 공략주도 나왔는데요. 제이준 코스메틱의 투자 포인트는 역시 이제 화장품에 대한 이익입니다. 11월이 곧 이제 중국 관군제가 다가오는데 이때 어떤 폭발적인 그런 매출 확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중국 쪽에서 제이준 코스메틱의 마스크팩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그 10월에 어떤 대회가 열렸는데 제이준 코스메틱의 마스크팩이 중국 내에서 1등 그리고 글로벌 마스크팩으로는 2위가 이제 랭크가 된 만큼 굉장히 그 정도로 수요가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매출 확대는 수익성 뭐 상승은 당연한 결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사드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화장품 주가 지금 좋아질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 차트 보시면 중간에 한번 정배열로 들어갔다가 현재 아직 이평선 21선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만간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등 롯데케미칼 볼게요. 롯데케미칼 역시 화학주, 제가 뭐 3분기에는 무조건 화학주를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중에 대장이라 볼 수 있는 롯데케미칼을 포트폴리오에 하나 편입시키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신장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주력 제품인 PA와 PP의 어떤 시황이 굉장히 양호하고 내년에 전 제품, 롯데케미칼 생산하는 전 제품에 대한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됩니다. 투자 활동만 한 1조 정도 추진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내년도까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그래서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쭉 보유하는 전략으로 들고 가시는 것이 좋고요. 지금 제가 매수가를 39만 9천 원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조정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아직 오늘까지도 21선에서 현재 지지를 잘 받고 있죠.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고 지금부터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차 목표가로 43만 원 정도 제시했는데 너무 낮고요. 돌파한다고 보고 50만 원까지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8만 1,000원, 이평선이 무너지는 38만 1,000원으로 일단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원 시스템 볼게요. 한원 시스템 뭐 제가 여기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유럽의 어떤 전기차 관련된 전기차는 뭐 세계적인 뭐 메가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친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비중 그리고 전기차를 넘어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한원 시스템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고 굉장히 전기차의 그 공조 시스템을 오랫동안 내연기관 자동차가 다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기술력이 입증이 된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고객이 많습니다. 다변화되어 있고 뭐 독일, 미국, 중국, 유럽 전부 다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입증된 한원 시스템의 공조기 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지금 경기 회복 구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많이 신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8년도까지도 19년도까지는 모르겠지만 18년도까지는 추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지금 정배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추세를 높이고 있죠. 이렇다는 것은 아직은 또 멀었다. 계속적인 당분간적인 상승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뭐 3%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 여전히 5일선에서 아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추가 매수 전략으로 삼으시고요. 목표체가 제시된 가격을 12,850원이라 설정드렸는데 지금 14,700원을 찍은 만큼 15,000원 이상까지도 일단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상향시키고 그리고 손절가를 11,850원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거래가 많이 횡보된 구간 있죠. 횡보된 구간이 깨지면 일시적으로 손절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연경 팀장의 나머지 종목도 궁금한데요. 5위부터 공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좀 하나테크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방산주로서 제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싶어서 방산주 대장주인 하나테크인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방산주 전체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방산 비리로 인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평가를 좀 받아서 전체적인 주가 그러니까 방산주에 영향을 좀 줬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후에 좀 급락을 좀 계속적으로 했다가 조정을 받는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보여서 한 10월 17일쯤에 좀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와주면서 이제 고가가 거의 근 양봉을 그리면서 한 11% 정도 그 큰 폭으로 올랐던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최근 3거래일 동안은 뭐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사실 이제 거래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상승 구간에 조금 반등을 주면서 상승을 한번 할 수 있는 시초에 좀 접어들지 않았나. 그리고 뭐 지금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매출, 그러니까 K9 자주포 해외 매출이 지금 거의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 쪽으로 지금 수출이 4분기 쪽에 이제 한 1조 원 정도 규모가 이제 성사가 된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하나테크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32,000원 같은 경우는 거의 52주 거의 저점에 가까운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을 한번 해보시더라도 충분히 이제 승산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방산주가 없으신 분들은 포트에 하나 정도 이제 하나테크인 정도 담아 놓으시면 크게 연말 내년 연초까지는 한 5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전고점인 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제가 뭐 3월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뭐 3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면서 지금 뭐 역사적인 고점인 9만 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분기 실적이 일단 가시화가 되고 잠정적으로 3조 8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이 기록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맞춰지면서 일단 주가에 선반영됐던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주가 이제 횡보를 할 것이라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4분기 실적 또한 남았습니다. 일단 그 SK 하이닉스 회사 측에서 발표했던 그런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일단 내년 초까지는 확실하게 물량적인 부분이나 반도체 가격적인 부분이나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일단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SK 그룹 자체에서도 SK 하이닉스와 SK 텔레콤, 그리고 4차 산업의 필두로 들어가는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5G 통신망과 맞물려서 일단 모든 선기술을 좀 도입을 하겠다. 사실 그런 5G 통신망이나 4차 산업혁명을 조금 일으키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일단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SK그룹 자체가 SK하이닉스 필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또 한 번 성장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 가치가 있는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접근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하나입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송도영 팀장께서도 좀 추천을 좀 해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3주 전에 탑픽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지금 같은 장에 지주사 한 종목 정도는 자본이 바탕으로 된 지주사 한 종목 정도는 포트상에 좀 꼭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월달, 7월달쯤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GS와 SK를 좀 추천드렸는데, GS와 SK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나 같은 경우는 2015, 16, 17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성장이 오름세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뭐 60일선까지 지금 60일, 120일선, 60일선은 지금 이평선을 좀 돌파를 못했지만 120일선에는 거의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1선에 완벽하게 안착을 하고 61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일단 실적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좀 확인이 됐다. 그리고 하나자회사, 하나케미칼이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테크인 같은 경우도 올해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지금까지는 좀 안 좋았지만 그런 턴어라운드 실적 부분들이 조금 시장 전망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보시면 하나지주사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SK 이노베이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난주 탑픽스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정제 마진이 좀 강세다. 그리고 NCC 그 사업 부분이 조금 계속적으로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3분기는 일단 시장 전망을 조금 상회하는 실적을 좀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뿐만 아니라 그 정제 마진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4분기까지 충분히 조금 지켜보시면 4분기 실적은 전분기보다 좀 더 좋을 것이고, 전분기 대비 약 1조 원 가량. 그래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좀 더 기대되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매수를
매수를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 그 탑픽주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한유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주력 제품인 PPP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종목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가격이 뚜렷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장에서는 뭐 과잉 공급, 미국 쪽에서 지금 쉐브론이나 엑슨모빌 그리고 다우 쪽에서 이제 생산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과잉 공급 논란도 좀 있었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물량이 충분히 소화되면서 대한유화 쪽에서도 충분히 이제 물량 공급 가능성이 좀 가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24만 원 일단은 매수가는 지금 현재 26만 5천 원에서 26만 원 사이 이 정도에서 좀 사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 28만 원 좀 전고점 바로 전고점 28만 원 좀 드리고 손절가는 24만 5천 원을 좀 드리면서 손절가 이탈하면 바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위해서 저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총 10종목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놓치신 부분들 있으실까 봐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그리고 박용경 FA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시황은 물론이고요. 필살기 종목까지 전격 공개해드리는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입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 신동환 대표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황 점검은 잠시 뒤에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외환영웅이 지난 시간에 추천해주신 종목에 대한 수익률 점검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24일에 추천해주셨던 LG부터 9월 15일에 추천을 해주셨던 녹십자 홀딩스까지 포트에 담겨있는 모습인데요. LG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에 추가 매수하신 종목입니다. 현재까지 5%가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9월 15일에 편입해주신 녹십자 홀딩스는 지금까지 4% 넘는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게요. 9월 19일에 편입해주신 종목이죠. 애경유화부터 10월 11일에 추천해주신 AJ 렌터카까지 지금 포트에 담겨있는 모습인데요. 9월 25일에 추천해주셨던 한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추가 매수하셨는데 현재까지 9%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게요. 10월 12일에 추천을 해주셨던 롯데하이마트부터 10월 18일에 추천해주셨던 동화약품까지 지금 포트에 담겨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10월 16일 환인제약 추천해주셨었는데 현재까지 6%가 넘는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10월 19일에 편입해주신 종목 명문제약 지금 화면 위로 나가고 있는데요. 6,34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외환영웅 베스트 필살주 살펴보겠습니다. 추천 이후에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 돌파하면서 지속 보유 중인 종목들인데요. 코스모 신소재와 일진 디스플 등의 종목이 기존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온 시스템이 전일 3차 목표가였던 14,500원을 돌파하면서 수익률 29.5%를 달성했습니다. 4차 목표가 15,600원 새로 제시하면서 가져가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주 수익률 중에서 지금 첫 번째로 어떤 종목 AS 도와주실 건가요? 예, 종목보다는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수익 났을 때 또한 손절 났을 때를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한 모든 종목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1차 목표가 매수하자마자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되면은 가지고 있는 물량에서 최소 50%에서 90% 청산 후 나머지 물량만 본절이 올 때까지 지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주시고요. 손실나는 종목들은 최대 10% 내외에서 또는 손절가를 얘기한 가격에서 100% 청산하고 현금화 및 또는 수익나는 종목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매매는 단순하게 누적으로 수익이 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해외 선물 시황 점검도 해주실까요? 예, 지금 항생은
어저께 저항 28,548에 매도를 치렀습니다. 어저께 고가가 28,550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거의 300틱이 빠졌는데요.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 매도가 28,325가 왔을 때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방. 좀 더 안정적으로 매도를 치고 싶은 분들은 28,382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방. 횡보 하방으로 항생을 매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횡보로 봅니다. 횡보. 자, 공격적 매수가는 51.24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방. 자, 위에서는 공격적 매도가 52.62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방. 오일은 횡보로 보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어저께 제가 손절가를 1273.4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저가가 1273.6 2틱 밑으로 안 빠지고 상방 계속 거의 100틱 이상이 올라갔는데요. 오늘 금은 횡보로 보겠습니다. 안정적 매수가는 1278.8이 되겠고요. 거기 밑으로 내려올 때는 매수. 자, 위에서는 1289.8. 그 부분에서는 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서 횡보 전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 오늘 유로 FX도 횡보고요. 자, 안정적 매수가는 1.17, 660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방. 위에서는 1.18, 205가 안정적 매도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하방을 보면서 횡보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는 거의 4주 연속 상방 횡보 얘기했는데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단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격적 매도가 2,568.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공격적 매도가 그 부분에 되면은 매도. 안정적으로 매도를 치실 분들은 22,572.7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으로 S&P는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46분 지나고 있는데요. 국내 시황 점검도 함께 도와주실까요? 예, 코스피 계속 얘기합니다. 2,400, 오늘 지금 현재 2,490.95네요. 자, 2,455.80이 깨지자면 지수 상방으로 보고요. 최대 마지노선 2,437.76이 안 깨지면 지속 상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며칠 동안은 횡보, 약간은 횡보 하락으로 눌림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수익나는 종목은 특히 지속, 홀딩하는 전략, 손실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100% 청산해서 현금하는 전략으로 가주시고요. 지금 현재 선물은 330.30을 가고 있는데요. 지금 선물 325.25, 322.75가 깨지지 않는 한 지속 상방이다. 다만 당일 하루하루 동안 눌림과 횡보는 있을 수 있다. 이거에 맞춰서 필살 종목 카프로를 드리겠습니다. 종목 코드 006380. 자, 이 종목은 1969년에 설립되고 나이롱의 원료인 카프로람당미의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7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81억과 당기순이익 44억을 달성해서 흑자로 전환한 종목입니다. 오늘부터 저가로 매수해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1.5% 하락하고 있는데요. 눌림이 때문에 매수 전략. 매수가는 현재가 지금 8,390원이니까는 지금부터 매수해도 되겠고요. 목표가는 9,350원, 손절가는 7,610원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오르면서 2,49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682선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또 코스닥 시장 시총 1위부터 10위 종목들 모두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살펴보시고요. 오후에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